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드리언의 파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공 작업의 작업 절차를 알아보면서 그 안에 주로 사용되는 공구들과 기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특히 목공을 처음 입문하시려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시작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목공 작업의 순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도면화 작업입니다. 이미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구체적인 치수를 도면으로 뽑아내는 작업인데요. 전체적인 작업 공정을 설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크게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배면도로 나뉘는데 평면도는 제품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의 모습이고요. 정면도는 말 그대로 제품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측면도는 옆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 그리고 배면도는 정면도를 뒤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도면들은 작업하는 내내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므로 특히 신중을 기해서 작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면에서 상상하던 것과 실제 작업을 해서 나온 제품이 다르게 나와버리거나 기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서 당연히 적절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재단과 절단 작업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도면의 치수 사이즈대로 부재를 켜고 잘라서 준비하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초심자분들은 간혹 도면의 정치수로 재단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있을 집성과 가공 작업을 진행하면서 도면 치수보다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 치수를 두고 작업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대패 평작기 면치 작업입니다. 본격적인 가공에 들어가기 앞서 준비된 각각의 부재를 수직 수평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약방의 감초와 같은 작업으로 다음 공정의 정밀함과 최종적인 제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반드시 해줘야 하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예전엔 작업자의 기술력에 따라 난이도와 퀄리티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좋은 목공 기계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서 그 목공 기계들을 이용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 대패 기계와 수압 대패 기계를 병행해서 작업하지만 완벽하게 수직 수평을 맞추려면 역시 어느 정도의 숙련은 필요합니다. 이연머신은 따로 평작기라는 명칭하에 아주 쉽게 작업이 가능하죠. 자세한 참고 영상은 상단 화면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다음으로 목표한 제품의 스타일에 맞게 집성을 해줍니다. 이건 선택사항인데요. 나무와 나무를 이어붙이는 작업입니다. 특유의 변형과 뒤틀림을 최소화하는 작업입니다. 이 집성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핑거 집성 방법이 있고요. 그 이외에 도미노 집성, 비스킷 집성, 도웰 집성, 솔리드 집성이 있습니다. 이 집성의 방법에 대한 설명은 추후 속편으로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성 단계 다음엔 드디어 제품에 맞게 각각의 가공을 진행합니다. 수공구와 기계공구 중 작업자의 스타일에 맞게 이용해서 짜맞춤을 하거나 아니면 드릴비트로 홀타공도 할 수 있겠죠. 거의 모든 가공 작업이 바로 이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가공 작업 다음은 가공된 부재에 직접 본드를 도포해서 체결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본드는 얇고 평평한 막대기를 이용해서 넓게 펴발라주며 고무망치와 받침 부목을 이용해서 체결한다면 부재에 상처 없이 작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마감 작업입니다. 이 마감 작업이란 사포와 도료, 오일 등의 마감재를 모두 포함한 명칭으로 체결한 부분과 원판, 마구리의 퀄리티를 3가지 이상의 사포를 이용해서 이질감이 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사포 작업과
알맞은 도료나 오일 등의 마감재를 선택한 뒤 제품에 도포해주는 작업이 제일 대표적인 마감 작업입니다. 이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된다면 드디어 작품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목공의 작업을 크게 간단하게 분류해도 약 7가지의 공정 과정이 나오네요. 이 안에 파생되는 작업도 정말 많겠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 안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천천히 교육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공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작업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수공구류들만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금속자입니다. 목공에서는 정확한 치수 측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속자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300mm 이상의 사이즈가 치수를 측정하기에 적합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각자가 있습니다. 이 직각자는 부재의 90도와 수직 수평을 보고 재단 작업을 할 때 필수적인 수공구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줄자라고 부르는 안입식 줄자가 있습니다. 목공 작업에 사용되는 줄자는 한 면은 미터 단위, 반대면은 인치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끝의 후크 부분으로 안쪽과 바깥쪽 모두 측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톱이 있죠. 등대기 톱이라는 이 톱은 목공 수공구류의 3대장 중 하나로, 특히 이 등대기 톱은 톱날이 상대적으로 얇고 작은 데다가 미세하게 휘어져 있어서 정교한 작업에 사용됩니다. 대패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서양 벤치 대패는 가장 일반적인 손대패로 프레임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밀어서 깎아내는 원리입니다. 동양 대패는 직사각형의 목재 프레임이 특징인데요. 대패날과 프레임이 구성의 전부인 조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벤치 대패와는 반대로 당기면서 깎아내는 원리입니다. 각각 사용하는 지역에 따라 서양과 동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끌 중에 동양 끌은 일반적인 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데요. 뒷면이 움푹 파여져 있고 충격을 흡수하는 유연하고 두꺼운 철 스트립에 받쳐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에 경사가 나 있기도 하고 90도로 접혀 있기도 하고 심지어 라운드 모양을 하고 있는 끌도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모양들은 짜맞춤 장북구멍을 파내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크로스핀 망치와 나무 망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로스핀 망치는 단순하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일반 쇠망치의 소형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무게 300에서 350g 정도의 이 망치는 머리 반대편에 쐐기처럼 생긴 좁고 길쭉한 부분이 크로스핀이라고 해서 크로스핀 망치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주로 못이나 나사를 박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나무망치는 그 외에 끌을 두드리거나 짜맞춤, 결합 부위를 두드릴 때 사용되는데요. 머리 부분이 무른 나무나 부드러운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두드려도 흔적이 없어서 깔끔하게 체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목공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망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기계 공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제일 왼쪽의 테이블 소입니다. 평평한 작업대 위에 원형 톱날이 튀어나와서 회전하는 이 기계는 부재를 직각으로 켜거나 일정한 크기로 홈을 파는 데 응용됩니다. 심지어 사계짜임이나 연기짜임과 같은 짜맞춤에도 응용되기도 하는데요. 목공업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기계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각도 슬라이드 절단기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절단기 같지만 톱날 머리 부분이 앞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작업자가 원하는 각도로 조절해서 절단할 수 있다고 해서 각도 슬라이드 절단기라고 합니다.
부재를 직접 손으로 파지하고 절단하는 방식이라 목공 기계 중 특히 안전수칙을 신경 써야 되는 기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장갑을 착용하고 절단기를 사용하다가 자칫 장갑의 작은 털 하나가 톱날에 말려 들어가게 돼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나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공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재단 작업 안에 사용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테이블소랑 같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기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톱날이 돌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살벌한 기계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비교적 안전한 기계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자동 대패 기계인데요. 앞전에 나왔던 서양 대패, 동양 대패로 했던 대패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아주 편리한 기계입니다. 기계 안에서 다수의 날이 돌아가며 부재의 면을 대패해 주는데 덮개에 가려서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부재를 기계 안으로 넣어준다면 설정된 두께만큼 대패를 해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우측의 레버를 돌려서 두께를 설정하고요. 13인치 기준 최대 152mm까지 대패가 가능합니다. 주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다수의 아시아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압 대패라는 기계가 있는데요. 겉모습은 테이블소랑 많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 녀석은 대패기입니다. 자동 대패가 미처 잡아줄 수 없는 부재의 수평을 잡기 위해 사용됩니다. 손 숫자를 써서 손으로 미는 대패기인데요. 손으로 작업하다 보니 정밀한 두께를 대패하기보단 부재의 수평을 맞추면서 동시에 매끈한 면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둔 기계입니다. 자동 대패기와 같이 사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겠죠? 다음 페이지엔 조금 심화적인 기계들이 있네요. 목선반이라는 기계는 원기둥 형태의 선반 작업 시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부재를 양쪽 끝부분에 고정하고 회전시켜서 가공하는 방식인데요. 말은 정말 쉬울 것 같지만 CNC 정도의 자동화 기계가 아니라면 끌과 같은 절삭 공구를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가공해야 합니다. 듣자마자 갑자기 어려워 보이죠? 뿐만 아니라 나무의 특성과 포인트도 알아야 되고 디자인도 고민해야 하니까 이거 참 생각할 게 많은 복잡한 작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시하고 그냥 겉보기에 만만해 보여서 도전하시다간 부재가 사방으로 튕겨져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 초보자분들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쌓으신 뒤에 안전수칙을 지켜서 작업에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목선반이지만 만약 완벽하게 다루시게 된다면 예술적인 작품을 목선반 기계 한 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높은 기계입니다. 반면에 드릴 프레스는 목선반과 비교하자면 조금 단순한 기계입니다. 다양한 드릴 비트를 촉에 물려서 약 3000에서 4000rpm 정도로 회전해서 부재에 홀타공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의 기계가 있죠. 밴드소라고 부르는 이 기계는 아래 위로 큰 휠이 회전하면서 톱날이 맞물려 돌아가는 원리로 톱날의 크기에 따라 재단 절단도 가능하지만 주로 곡선을 가지는 어떠한 형상을 가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톱날이 항상 테이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부재가 작업자에게 튕길 위험도 극히 드물고요. 상대적으로 정숙한 소음을 가지고 있고 곡선 가공 시 톱밥이 적게 발생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량이 상당해서 기계를 설치, 이전할 때는 지게차와 같은 운송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반지하 공방은 상상하기도 싫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엔 비교적 경량 기계 공구들이 있네요. 첫 번째로 스탠드 벨트 샌더입니다. 스탠드 사포기, 벨트 샌딩기, 일반 사포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 기계는 원통 안에 사포를 장착시켜 작업을 수월하게 도와주는 기계입니다. 측면의 원형 부분에는 사포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원형 핸드 샌더입니다.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한 손으로 잡고 사포 작업을 할 수 있는 소기계 공구입니다.
바닥면은 벨크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방수의 사포를 자율적으로 탈부착하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좁은 면적이나 곡선 등 스탠드 사포로 하기 힘든 부분을 손으로 사포하는 작업을 도와주는데요. 목공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기계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벨트 샌더입니다. 소위 벨트 샌딩기라고 부르는 이 기계는 주로 넓은 상판이나 두꺼운 부재의 마구리 부분을 사포할 때 사용됩니다. 6kg가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손으로 잡고 다루는 데에 조금 힘이 들어가지만 사포면이 고르게 나오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핸드 샌딩기보다 더 넓은 면적을 사포할 때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드 슬랩과 같은 넓고 키가 두꺼운 목재의 원판이나 마구리를 사포할 때 사용된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목공에는 다양한 공구류들이 있는데요. 왼쪽에서부터 원하는 각도로 선긋기 작업을 도와주는 슬라이딩 각도자, 끌이나 대펜날 등 각종 날부지들을 가공할 수 있는 고속 그라인더와 추가 기능이 장착된 복합 그라인더, 그리고 직선 절단이 용이한 서양톱, 판재를 절단하는 데 특화된 양날톱, 집성 작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클램프, 깊은 장북구멍을 팔 수 있는 장북구멍 끌, 목재의 마구리 부분의 대패에 특화된 마구리 대패와 직각으로 된 턱 부분을 정교하게 대패하는 데 특화된 맞춤 턱 대패, 그리고 일반 쇠망치라고도 부르는 클로망치, 곡선을 절단할 때 쓰이는 실톱, 이 밖에도 목공에서 사용하는 공구류들은 정말 많지만 다 나열하면 언제 마칠지 몰라서 딱 이 정도만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5번째 이론 교육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초기에 기획했던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론의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해서 알아볼 거고요. 동시에 다른 정보와 이론들 중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도움이 되겠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간헐적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다른 거라도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